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은 일론 머스크 목숨 건 투자입니다. 6월 이 종목 1,400조 대박 납니다. 진짜 저평가 대장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숙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48,600명으로 5만 명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 정책들 중에서도 새로운 신정책주만을 모은 총정리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기법 강의도 관심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맨 아래에 저희 상한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 구독과 영상 시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목숨을 건 1,400조 대박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한미 협력이 진행이 되면서 이 협력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최근에 현대차 조지아 공장도 낀 부분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삼성의 테일러시 공장 또한 이 한미 협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기대감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한다면은 이미 뭐 발표된 것들 제외하고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한미 협력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목숨 걸었습니다. 바로 6월 1,400조 대박 날 수 있을 만한 저평가 종목 오늘 정리해 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한미 협력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죠. 한미 아르테미스, KPS 등 우주 개발 협력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공동 성명을 통해 우주 협력 전 분야에 걸쳐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우리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우주 탐사 공동 연구를 촉진키로 합의를 했고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KPS 개발 지원 협력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7대 우주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주에 대해서 진심인 나라가 7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대 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우주 개발 협상 테이블에 다양한 의제들이 활발하게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 첫 번째가 아르테미스 가속화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아르테미스를 한다고는 했지만 뭐 껴주긴 했지만 이게 중심이 사실상 대한민국이 될지 안 될지는 뭐 의문인 사항이었는데 충분히 이제 미국이 푸시를 해준다 한다면 중심으로 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도의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는 협력 국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달 궤도의 장기 체류가 가능한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지난해 10번째 참여국이 됐고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19개 국가가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르테미스 협력 분야를 누력한 우주 현지 자원 활용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말 그대로 우주에 있는 자원을 왜냐면 한국 서울에 있는 또는 뭐 우리나라 너 나아가서는 전 세계에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는 우주에 있는 자원을 한번 활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나사의 마이크로 분광기를 활용한 달 자원 탐사와 달 표면에 정전기를 없애고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 그리고 달 자원 추출 장치 등 기술을 제안한 상태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충분히 협력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올해 안에 개최될 제3차 한미 민간 우주 대화에서 구체적이고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이 완화가 될 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발사체와 인공위성을 자유롭게 개발하기 위함이 바로 방금 얘기한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은 미사일로 전환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미국산 전략 부품에 대해 반출을 제한하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반출했다가 이걸로 사실상 뒤통수를 노리면 어떡하냐 이런 리스크죠. 근데 이거를 완화만 시킨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더 나은 발사체, 더 기술력이 좋은 발사체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내 우주 기업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국제무기 거래 규정 완화가 꼭 필요하고, 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은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방금 얘기했던 국제무기 거래 규정이 좀 해제가 돼야 좀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규제들이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한미 회담으로 인해서 좀 더 성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한미 간에 협력을 해서 최근에 뭐다?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것도 이해를 했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민간 우주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 무기 거래 규정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중요한 게 대한민국에서 민간 뭐 우주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있다라는 거예요. 어딥니까? 아시겠지만 최근에 세종 1호를 발사해서 성공시킨 한글과 컴퓨터 한컴인 스페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종 1호 교신 완료를 했고요. 성공적인 궤도 안착을 확인했습니다. 민간 기업들 중에서도 최초로 어떻게 보면 인공위성을 띄운 기업 중 하나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입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첫 인공위성이자 국내 첫 지구 관측용 민간 위성인 세종 1호가 25일 오후 2시 35분에 발사가 됐고요.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너버럴에 있는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성공리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한 다음에 교신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해 봤는데 교신까지 완료를 하면서 완벽하게 궤도에 있는 상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km급 나노급 초소형 저궤도 인공위성이고 지상으로부터 500km 궤도에서 약 90분에 한 번씩 하루에 12회, 14회 지구를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발사 후 약 한 달간의 시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5m 해상도의 관측 카메라로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를 확보할 예정이고, 한컴은 위성 영상 데이터의 수요가 높은 농업 국가, 분쟁 국가 등 많이 분포된 아시아 및 중동 지역을 우선 공략해서 서비스를 해 나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세종 2호를 추가로 발사하고, 내년이죠. 하반기에는 3호와 4호, 2024년도에는 5호까지 총 5기의 인공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미 한 번 성공했는데 2호, 3호, 4호 쏘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우주 산업이 시작이 됐구나라는 걸 우리는 한글과 컴퓨터로서 확인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글과 컴퓨터는 이미 지금 민간 인공위성을 쏘고 있는 상태고, 그냥 쏜 것뿐만이 아니라 성공까지 시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한글과 컴퓨터 말고 좀 더 큰 기업들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초대형 투자를 발표했죠. 최소 30조, 40조, 50조 이상. 이번엔 한화까지도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그룹 5년간 37조 6천억 투자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우주항공이라든가 미래산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그룹이 향후 5년 동안 미래산업 분야 에너지, 탄소 중립, 그리고 방산 우주항공에 약 3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37조 투자를 하고요. 경제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들의 경제 우위는 더 강화하고, 미래기술 선점과 시장 주도를 위한 미래기술 내재화 등 투자가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투자가 진행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조의 국내 투자는 에너지, 탄소 중립, 방산 우주항공 등의 세계 산업 분야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에너지 분야에 투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 넘어서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뭐다? 바로 방산 우주항공에는 얼마 2조 6천억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K9 자주포 해외 시장 개척, 레드백 장갑차 신규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든가 이 방산 글로벌을 가져가고, 거의 더불어서 한국형 위성체, 그리고 위성 발사체, 그리고 플라잉카 등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개척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우주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글로벌 우주 산업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이 하나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충분히 뭐다? 하나가 어디 우주에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얼마 총 37조 6천억을 5년 동안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뭐 37조가 넘는 돈을 하나가
투자 발표했고 그중에서도 뭐다? 우주항공과 방산에 투자한다라고 밝혔다라는 거죠. 충분히 기대감이 있고 이 민간에서도 투자가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미 협력에서 들어간 게 뭐였냐라고 한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자원 개발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아르테미스 협력 분야로 유력한 우주 현지 자원 활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 우주 현지 자원 활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물어본다면 바로 이 부분이겠죠. 바로 미국의 소행성 자원 개발 스타트업이 이미 진행이 됐고요. 1,300만 달러 투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기업들이 이 우주에 있는 자원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소행성 자원 채굴은 벤처 투자자에게 몇 배의 이익을 돌려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건데 미국의 소행성 자원 개발 스타트업 아스트로포지가 이니셜라이즈 캐피탈 등 약 1,300만 달러의 규모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1,300만 달러를 한다면은 뭐 생각보다 많은 돈이 아닐 수 있어요. 한 150억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 돈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금은 소행성 채굴 기술을 입증하기 위한 데모 위성 제작 등에 쓰인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스트로포지는 미국의 유명 스타트업 지원 회사 Y 컴비네이터 출신 기업이지만 자세한 사업 계획이나 기술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X와 나사, 버진오빗 등 이 유명한 사실상 거기에서 개발을 하던 사람들이 만든 창업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경 20m에서 1.5km 사이 소행성에 로켓을 보내 플라티늄과 이리듐 등의 자원을 채굴할 계획이고 이들의 채굴 기술은 강한 진공 상태와 무중력 상태 구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충분히 어, 우주에 나가서 자원을 채굴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행성은 최근 새로운 자원의 보급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태고요.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약 20%, 절대 작은 시장 규모가 아닙니다. 2030년에는 얼마? 4억 2천만 달러 수준에 이를 것이다. 약 5천억 가까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나사 우주선 사이키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대에 있는 16사이키 행성을 탐사하며 자원 채굴 가능성을 또 타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보다 이제는 자원을 진짜로 일반 기업들까지도 민간 기업들까지도 채굴을 하려고 준비 중이구나.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인한 자원 채굴이 그냥 없는 소리가 아니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국의 핵심적인 민간 우주 기업인 누가 있겠습니까? 제프 베이조스도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이스 X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투자를 안 하면 우주에 대한 기대감이 죽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투자가 역시나 들어간다라는 거죠. 보시면 스페이스 X 대규모 자금 조달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우주 산업 2040년까지 1조 달러 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내가 독점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목숨을 건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 X가 신규 자금 조달에 나섭니다. 그래서 사내 이메일을 이용해서 스페이스 X가 최대 2조 약 2천억 원 정도 신규 자본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전한 상태고요. 이번에 자금 조달에 성공하게 되면 기업 가치는 약 160조 원까지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데 이미 스페이스 X는 기업 가치가 100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배, 3배까지는 아니지만 기업 가치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 X가 회사 임원들과 주주들 대상으로 약 9,500억 원어치의 보통주를 매매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스페이스X처럼 이 가치가 높은 비상장사를 오래 보유한 사람이 한다면은 충분히 이 더 큰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고 오히려 나는 수익 실현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머스크를 비롯해 제프 베이조스, 블루 오리진, 억만장자들의 우주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버진 갤럭틱도 안에 있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2040년까지 우주 산업이 약 1조 달러, 약 1,200조 원이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약 1,500달러 수준의 우주선 발사 비용이 2040년에는 100달러 수준. 100달러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에요. 네,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한 번 쏘는데 10만 원이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가격이 거의 얼마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거의 뭐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000억 드는 게
좀 뒤에는 100억 드는 거고 지금 100억 드는 게 조금 뒤에는 10억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입 장벽이 조금씩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티의 전망은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최근 몇 년간 내놓은 전망치와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우주 산업의 가치는 540조고 약 2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목숨 걸고 진행한다라고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사실상 뭐 이 상황에서 뭐 대한민국은 우주 개발이라든가 우주 연구에 대해서 가만히 있나요? 물어본다면 가만히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했어요? 화성 아니고 금성, 한국 첫 행성대기 연구 그룹이 출범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주 핵심 또는 우주를 위한 그 우주만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그룹이라는 거죠. 기초과학연구원 IBS 행성대기 연구그룹을 출범을 하고 금성 연구에 나섭니다. 국내 연구진이 태양계 내 행성 대기를 연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외에서 화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만 IBS는 금성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발견을 도모하고 연구 주도권을 잡겠다는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 및 지구과학 연구단 사행성대기 연구그룹을 출범하고 이를 이끌 연구단장으로 이현주 독일 항구우주센터 박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젊은 연구자에게 모험적인 연구를 맡기고 한번 잘 해보자라는 뜻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방금 얘기한 단연구 단장입니다. 우리 박사님. 그래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독일 막스 플랑크 태양계 연구소에 박사과정을 연구를 했고 충분히 할만하다.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성 대기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체계적으로 추적하는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것이고 행성 대기 그룹 출범으로 국내 지속적인 행성 대기 연구의 근간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연구 그리고 우주 산업을 키워나가는 근간이 마련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맨날 뭐 우주 관련주를 뭐 찍어라, 관심 가져라 알겠는데 뭐 핵심적인 이슈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6월 15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발사가 돼요. 언제 발사되냐? 6월 15일 날 확정을 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조금 바뀔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15일로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 5시쯤에 발사를 하고요. 시간의 등락이 엄청 심하겠죠. 약 180km의 성능 검증 위성과 4기의 큐브 위성이 탑재가 됩니다. 사실상 1차 발사 때는 기능이 없는 이 그냥 쓸데없는 위성을 넣었었는데 이번에 진짜 위성을 넣는 만큼 어떻게든 성공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리호 1단, 2단 내부의 추진기관 부품을 구동하기 위한 하약 장치를 장착하면서 3단계 성능 검증 위성을 탑재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3단계 이 해제를 할 때 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충분히 성공을 시키지 않을까라는 좀 준비와 기대감이 나아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은 굳이 이번 이 누리호가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누리호 성공에 기대감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제가 우주 관련주를 얘기하고 있는 이유 왜 그러냐 한다면은 누리호가 성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누리호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그다음 우주 이슈가 있었을 때 기대감이 당연히 커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리호가 실패를 해. 그럼 당연히 뭐예요? 그다음 우주까지도 기대감이 죽고 우주 관련주는 급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과연 이번 이 정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번에 우주항공에 대한 집중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은 더 투자하겠다. 더 돈을 넣겠다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리호를 보고 찍자는 게 아닙니다. 누리호 끝나고 나서 망하든 잘 되든 그 다음 이슈를 보자라는 거예요. 성공하면은 그 다음 기대감이 더 커지니까 좋은 거고 실패하면은 우주 관련주 급락했을 때 오히려 저가에서보다 더 투자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우주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왜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친미입니다. 지금 정부는 친미이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도 하고 풍력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주를 절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 오히려 돈을 더 넣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다? 우주 관련주는 무조건 언제 6월 15일 지나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월 15일쯤에 매매하는데 무슨 이슈를 보고 매매합니까? 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운영이 눈앞입니다. 6월에 항공위성 1호를 발사하고 이건 4월 달에 나온 기사인데 이게 언제? 6월에 발사가 됩니다. 보시면 오는 12월 시범 운영이 예정된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 개시를 위한 항공위성 1호기가 6월 22일이나 23일에 남미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위성 항법 분야 전문가와 관계 기관 등의 구성으로 이뤄된 KASS 사업추진 정책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준비사항 점검과 운영 정비 방안, 향후 기술 개발 로드맵을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심히 위에서 쏴가지고 위성으로 송신하고 하면서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게끔 이제는 항공위성 서비스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KASS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서 지난 2018년도에 세계 7번째로 공식 등재된 우리나라의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 SBAS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간단해요. 그냥 오차를 줄인다는 거야. 원래 한 10m 차이 나던 게 한 3m, 1m로 얼마 차이 안 나게 만들어 주겠다. 그게 바로 이제 방금 얘기한 위성 항법 보정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PS 오차를 17에서 37m에서 얼마? 1에서 3m로 축소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정보가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우리한테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스템 간의 정보와 시스템 간의 송신과 시스템 간의 정보 전달이 깔끔하고 확실하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시스템 간 연결 시험, 성능 확인, 지상 기반 시험, 진공, 고열, 진동 등 위성 발사 유사한 우주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서 열심히 이 시험을 해왔고요. 그래서 기아나에서 항공위성 1호기를 발사 후 위성 성능 시험이라든가 위성과 지상 시스템과 연결 시험이라든가 검증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부터는 정밀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공개 시범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GPS를 찍는다 하더라도 이게 100% 완전히 맞는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m의 오차 범위도 2m의 오차 범위도 틀리지 않는 내가 정말 틀려봤자 한 발짝 정도 틀리는 그런 완벽한 GPS를 만들기 위한 걸음걸이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한국형 항공위성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걸 언제 쏜다고요? 6월 22일에서 6월 23일에 발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뭘 쏩니까? 바로 달 탐사선 다누리를 발사를 합니다. 8월 3일에 발사를 추진하고요. 대한민국 최초 전 세계 7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쏘는 순간 대한민국이 뭐다? 이 우주 7대 강국에 들어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개발한 달 탐사선 다누리가 한국 시간으로 8월 3일 오전 8시 37분 우주로 발사가 됩니다. 국내 최초 지구 밖 탐사에 나서는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하면 우주 탐사의 역사가 시작된다. 7대 강국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독자 개발한 무인 우주 탐사선 다누리는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미 우주군 기지에서 미국 스페이스 X사와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가 8월 3일에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8월 1일에 발사를 했는데 사실상 하루 이틀 정도야. 원래는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발사 일정은 연월 1 단위로 좁혀지는데 현재 1 단위로는 계속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3일이든 1일이든 4일이든 5일이든 충분히 언제든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결국엔 8월에는 발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날아가는 게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8월에 쏴가지고 8이 딱 쏘잖아요. 그럼 쐈네 끝이 아니라 얘가 날아가는 게 3개월이에요. 날아가서 이 달 이 근처의 궤도에 올라가야 진짜 성공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또 6개월 동안 이 우주에서 무슨 일이 있나 이거를 또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아가고 3개월 날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선은 오는 8월 발사를 위해 마지막 우주환경 시험을 완료하고 있고요. 발사장 이송을 위한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거리는 38만 4천 킬로미터 수준인데 이보다 4배 남은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1까지 간 뒤 달 쪽으로 방향을 바꿔 12월 16일 달 상공 100km의 궤도에 안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한 3-4달은 걸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선이 목표라는 궤도에 안착을 하면은 2023년 1월부터 한 달간 탑재제 이 초기 동작 점검 및 봉체 기능 시험을 진행을 하고요. 약 2월부터 정산 운영을 진행을 해서 12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달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관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에 성공한다면 일곱 번째 정말 이 달 또는 우주 강국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언제? 8월 3일이다. 아 그렇구나. 충분히 언제? 8월 3일에 달궤도선을 발사할 수 있구나. 국내에서.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이슈잖아요. 글로벌적인 이슈는 없습니까?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남은 우주 이벤트 뭐가 있을까? 2022년입니다. 일단 최근 5월 6월입니다. 로켓랩 나사 캡스톤 임무를 진행합니다. 미국 나사는 민간 로켓 기업 로켓랩에 손을 잡고 내년 초 25kg 전자레인지 크기의 소형 궤도선 캡스톤을 달 궤도에 보내는 임무를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나사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1안으로 이후 정거장을 돌게 될 궤도를 먼저 돌며 테스트라는 임무를 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사 기간은 6월 22일까지 아마 왔다 갔다 하면서 쏠 거라 예상되고요. 7월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달 탐사선 루나 25호가 발사가 됩니다. 8월에 대한민국 달 탐사선, 달 궤도선이 발사가 되죠. 루나 24호 발사 이후 약 45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또 달 탐사를 러시아가 재개를 하면서 이번에 7월에 발사가 된다라는 거죠. 45년 만에 발사되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 상당히 역사적인 일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7월에 러시아에서 발사가 됩니다. 8월에는 나사의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가 됩니다.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아르테미스 임무가 쉽지 않기 때문에 4월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1호에 대한 성능 시험이 기술적인 문제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1호를 올해 5, 6월쯤 발사를 해서 무인 비행 실험을 먼저 진행을 하는 거죠. 왜? 사람을 지금 당장 태울 수는 없으니 그 전에 실험을 몇 번 해가지고 사람을 태워서 보내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호 발사를 언제? 이번 언제냐 이게 5, 6월쯤 발사를 한다고 했는데 7월쯤 아마 발사를 하지 않을까 7, 8월쯤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아르테미스가 2025년에 쏘냐 안 쏘냐 또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미뤄질 수 있는 거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발사가 되고요. 그리고 뭐다? 8월에 보물 소행성 탐사선 푸시케 우주선 발사가 됩니다. 보물 소행성이라 불리는 16 푸시케 소행성 탐사를 위한 나사 푸시케 우주선이 오는 8월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 스페이스X 팔컨 헤비 로켓에 실려 소행성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암석과 얼음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소행성과 달리 철, 니켈, 금과 같은 광물로 가득 차 있는 소행성이기 때문에 그 소행성에 한번 구경을 하러 한번 확인을 하러 간다는 거죠. 가치가 얼마다? 1000경 달러입니다. 1000경 한국 돈이 아니라 1000경 달러죠.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푸시키만 해도 정말 그 지구를 다 합친 GDP 과연 몇 년을 먹고 살지 정말 꿈과 희망이다. 그리고 9월 26일입니다. 나사 다트 소행성에 충돌 예정이라는 거죠. 작년 11월 나사는 우주 발사선을 발사를 해 소행성과 충돌시키는 것을 목표로 다트 우주를 발사를 했습니다. 다트 우주선은 소행차 크기로 발사 후 약 1년간 우주를 항해하다가 지구에서 약 1100만 킬로 떨어진 곳에서 소행성 궤도와 이 소행성과 충돌할 예정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충돌을 한 이유는 다 실험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돌을 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하는 거고 이 또한 역사적인 또 일부러 이제 보낸 어떻게 보면은 자살 어, 탐사선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고 얘기하는 거고 9월 29일에는 주로 탐사선 유로파의 근접 비행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목성에 도착해서 목성 주위를 돌면서 가스거인 목성의 기원과 구성 성분에 대해서 열심히 지구로 보내주고 있는데 오는 9월 말에 목성의 외성 중 하나인 유로파로 가깝게 다가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 안에서 뭐 생명체가 생기냐 안 생기냐 얘기하는 건데 이건 쪼끔 좀 과대 해석이고 어쨌든 올해 요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이슈뿐만 아니라 해외 이슈도 너무나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네요. 뭐 8 월에 따지고 보면 아르테미스 1 호도 발사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첫 번째 6월 15일 누리호가 발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우주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자라는 거예요. 왜 성공해도 좋고 그죠? 그다음 찍어도 좋고 실패해도 뭐다? 오히려 저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좋다. 근데 뭐다? 실패하면 무조건 투자를 더 넣겠다라는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하든 실패하든 6월 15일 지나서 우주 관련주를 보는 게 좋고 8월 달궤도선과 그리고 8월 아르테미스 이 1호를 기대하면서 관심을 좀 볼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주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는 뭐다? 누리호 이후에 관심을 가져라 확인했습니다. 자, 어떤 종목에 당연히 AP 위성이고요. 그다음에 제노코,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이 세 종목 정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P 위성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당연히 우주 관련주 중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줬고 전 누리호 끝나고입니다. 6월 15일 지나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이후에 눌림목이 나왔을 때 매수라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리호가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트레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셀트레가이도 지금도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있지만 이 누리호가 끝나고 나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얘기를 하고요. 제노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별로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뭐다? 누리호 끝나고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그냥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누리호 끝나고 6월 15일 지나고 관심을 가지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가 대한민국 이슈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이슈가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아까 전에 이 우주 정책 말고 새로운 신정책 테마주 총정리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세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또는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검색이 끝나면 100%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어플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어플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뭐다?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을 무료로 장 시작 전에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신정책주 테마주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은 추천주 꼭 누르시고요. 누르시면은 저희가 4만 명 달성 자료 배포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이 글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정책주 총정리 자료집에서 올려놨으니까 그냥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얻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6월 3일, 6월 2일, 30일, 30일, 27일 추천주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무료로 확인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급비 자료에서는 당일 이슈가 됐었던 종목이라든가 시황 뉴스를
정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거든요. 뭐 최근에 예를 들어서 돼지열병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왜 돼지열병이 있었고 또는 어떤 종목이 대장주고 정리를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뭐 최근에 태양광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이슈를 매일매일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배워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100%다 무료 어플입니다.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니까요. 꼭꼭꼭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다 알아가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5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딴 거 안 바랍니다. 구독,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니까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